여러분 안녕! 한국장학재단의 월간 소식을 모두 모아 전달하는 예리쌤이야. 오늘은 조금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어. 뭘까? 바로 예비대학생, 그러니까 이제 막 수능이 끝난 고3 친구들을 위해 대학교 입학 전에 알아두면 좋은 꿀팁을 말해주려고 해. 아마 주변에 언니나 오빠, 누나나 형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미 다양한 정보를 많이 들어봤겠지만 아직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오늘 쌤이 친절하게 핵심만 뽑아서 얘기해줄 예정이니까 잘 듣고 만반의 준비를 해보길 바랄게. 자, 오늘의 첫 번째 꿀팁이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꼭 신청하고 혜택받기. 국가장학금은 아마 많이 들어보긴 했겠지만 아직 대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예비 새내기 친구들은 국가장학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신청기간,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혹시 국장 그거 아무나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있나? 아니야.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매년 국가장학금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무조건 받을 수 있어. 특히 신입생이라면 더 유리해. 왜냐면은 국가장학금 지원 자격 중에 성적 기준이 있는데 신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 안에서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지. 어때? 절대 놓치면 안 되겠지? 아마 입학하자마자 한창 캠퍼스 낭만 즐기고 싶을 때고 이제 성인이니까 친구들하고 술도 마시고 싶어서 그렇게 놀다 보면 성적 관리는 아마 뒷전일 거잖아. 쌤도 그랬거든. 어쨌든 국가장학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12월 요점 정리해서 이미 다뤘으니까 꼭 확인해주고 오늘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다른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 2025년 1학기 국가장학금은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접속 후에 신청 기간 안에 24시간 내내 신청할 수 있어. 하지만 신청 마감일에는 오후 6시에 접수를 마감하기 때문에 여유로운 시간 있으면 신청 서류까지 미리 준비해서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겠지. 특히 2025년부터는 더 많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했으니까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국장 신청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랄게. 두 번째 꿀팁은 학교 홈페이지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야. 학교 홈페이지나 SNS에 내가 굳이 접속해야 되나? 중요한 일정은 다 소문나서 알게 되는데도 맞긴 한데 그래도 너희들이 직접 자주 들어가 보는 게 좋아. 학교 홈페이지와 SNS는 너희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굉장히 다양하게 올라오는 소식통이라고 보면 되거든. 특히나 학교 홈페이지나 SNS를 자주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는 학교의 중요한 일정과 공지사항뿐만 아니라 장학금 소식, 인턴십 프로그램, 교환학생 등 너희들이 스펙을 쌓기 좋은 소식들이 한가득 모여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학과 홈페이지에는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대회, 공모전, 기업 채용 소식 등이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자주 확인해보면 참 좋아. 이런저런 사이트 모두 들어가서 소식을 확인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번거로운 일이잖아. 근데 학교 홈페이지나 SNS를 확인하면 한 번에 빠르고 간편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 오늘의 세 번째 꿀팁은 학과 행사 그리고 OT와 MT 참여야. MBTI가 I로 시작하면은 나는 가면 안 되겠다 할 텐데 절대 그러면 안 돼. 활동적인 친구들보다 낯가림이 좀 심한 친구들이 이번 꿀팁에 더 집중해주면 좋겠어. 학과 행사, OT나 MT는 당연히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술도 마시면서 즐겁게 놀아야 하는데 성격상 사람들과의 친목도모 자리가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겠지만 학기 중에 조금이라도 규모가 큰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동기들, 선배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흔히 말하는 아싸가 되는 거지. 빨리 친한 친구를 만들고 싶다. 친구 없이는 밥 못 먹는다. 수업 같이 들으면서 학교 다니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무조건 학교 행사에 참여해보는 걸 추천할게. 사실 수업 듣다가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방법도 있지만 먼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말을 거는 일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개강 초에 진행되는 OT나 MT에 참여해서 자연스럽게 얼굴 트고 잘 맞는 친구들 만나서 즐거운 학교 생활하는 게 좋거든. 그리고 오해하지 마. 혼자 다니는 게 나쁘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니까. 단지 친구 한 명 더 만들면 소중한 내 편이 생기는 거니까 추천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어. 다음 네 번째 꿀팁. 어떻게 보면 한 학기를 가장 좌지우지한다고 볼 수 있지. 바로
효율적인 시간표 짜기야. 금공강 많이 들어봤지? 말 그대로 금요일 시간표는 비워둬야 한단 말이야. 금공강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뭐 사실 금공강 만드는 건 쉬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수강 신청 실패하면 금공강 어림도 없어 진짜. 성적 관리 잘하려면 뭐가 중요하겠어? 당연히 꿀강이 듣는 게 중요할 텐데 꿀강인 만큼 수강하고 싶은 학생들도 넘쳐나. 수강 가능 인원은 한정적인데 강의 듣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상상 이상의 인원이라서 수강 신청 당일이면 모든 학생이 긴장하고 광클 연습도 해둘 정도라고. 너희들이 원하는 시간표대로 잘 신청해서 올클하면 다행이지만 하나의 강의를 실패해버리면 그대로 시간을 버리게 되는 거고, 그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이미 다른 강의를 찾아서 신청했을 거야. 이때는 이미 꿀강의 정원은 다 찼을 테고 금요일 강의만 아니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남은 강의를 신청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조금이라도 막고 싶다면 배치할 과목을 미리 찾아서 예비 시간표 한두 개 정도는 짜두는 게 좋겠지. 그리고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 중요한 과목 혹은 경쟁률이 높은 순서대로 메모장에 적어두면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고, 특히 과목 코드도 함께 적어두면 빠르고 정확하게 과목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강의를 선점할 수 있지. 그리고 수강 신청 기간이 끝나도 수강 정정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간에는 수강을 변경할 수 있는 과목들도 있으니까 잘 확인해 보면서 너희들이 가장 원하는 시간표를 만들어서 편하게 학교 다녀보자. 벌써 반 넘게 왔어. 자, 5번째 꿀팁은 학점 관리는 미리 하기. 1학년이니까 뭐 잔뜩 설레는 마음에 공부도 손에 안 잡히고 연애도 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 쌤이 설마 이해를 못할까? 아까도 말했잖아. 성적 관리는 뒷전이게 될 거라고. 그치만 1학년은 놀아도 돼, 새내기는 공부 안 해도 돼, 이런 말들은 다 옛말이야. 학점 관리는 입학 후부터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졸업 학점을 확인할 때까지 굉장히 손해볼 수 있고, 공부 습관을 항상 길들여 놔야 나중에 너희들이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 같은 거 준비할 때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고 부지런하게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지. 자, 그럼 지금부터 학점 관리 방법 알려줄게. 우선 학점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출석이야. 아무리 성적이 잘 나와도 대학 생활 기본 중에 기본인 강의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좋은 학점을 기대하긴 어려워. 게다가 정해진 횟수 이상 결석하게 된다면 무조건 F학점이니까 주의해야 돼. 또한 출석은 학생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꼭 출석해서 열심히 강의를 듣길 바랄게. 뭐 그렇다고 정말 이 교수님은 이런 목소리시구나 이렇게 들으라는 게 아니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들을 잘 듣고 필기까지 하라는 의미인 거 알지? 그래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를 꼼꼼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자. 그리고 꾸준한 예습과 복습도 너무너무 중요해. 초, 중,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지겹도록 들은 말이겠지만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해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점 항상 명심하도록. 자, 6번째 꿀팁은 대학생 할인 혜택 누리기. 할인 혜택이라고 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지 않아? 아무래도 대학교에 입학하면 과제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노트북이 필요할 테고, 가볍게 들고 다니고 싶으면 태블릿도 사고 싶을 테고, 파워포인트나 엑셀 같은 프로그램도 다뤄야 할 텐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 바로 돈이 필요하다는 거야. 노트북,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는 뭐 이제 100만 원 이상의 경우가 많고, 파워포인트 등 문서 프로그램 또한 직접 구매해서 사용해야 하지. 하지만 우리 새내기 친구들은 이 모든 걸 정가에 구매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있을까? 학생 복지 스토어에 접속 후에 대학생 인증만 하면 같은 물건이라도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MS에서는 대학생에게 무료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있어서 너희들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되지. 이 밖에도 문화생활, 어도비 앱 할인 등 대학생일 때만 누릴 수 있는 할인 혜택이 엄청 많으니까 잘 알아보고 꼭 이용하자.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할 꿀팁은 바로 방학 잘 활용하기야. 대학생이 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긴 방학을 즐길 수가 있어. 학기 중에 고생한 나 자신을 위해 여행을 가보는 것도 좋고, 잠도 푹 자보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든 다 좋은데, 한국장학재단의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 등과 같은 대외 활동, 공모전 참가, 인턴 활동, 자격증 취득,
단기 교환 학생 등 너희들의 스펙을 쌓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보는 걸 추천해. 내가 정말로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 알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다양한 학교에 다양한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서 정말 좋아. 이런 활동을 통해 책임감, 대인관계 능력 등을 키울 수가 있어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나중에 취업 준비할 때 나만의 차별화된 스펙으로 어필할 수 있어서 긴 방학 동안 무엇을 하면서 보낼지 고민이 될 때는 꼭 대외 활동을 한 번쯤 해보는 걸 추천할게. 자, 오늘은 이렇게 예비대학생을 위한 꿀팁에 대해 알려줬는데 유익한 시간이었을지 잘 모르겠네. 그동안 수능 하나만 바라본 너희들한테 정말 고생했고 대단하다고 말하고 싶고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수능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니까 절대로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느 대학교에 가도 지금처럼만 열심히 생활하면 졸업 후에도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테니까 항상 파이팅하고 그럼 우린 다음 요점 정리에서 만날게. 안녕.